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나 많은 걸 알게 되는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배우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의 핵심이죠. 우리는 완성된 지식을 갖고 태어나는 걸까? 아니면 그 지식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도구를 갖고 태어나는 걸까?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이 바로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고대 철학자의 깊은 고민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현대과학이 이 질문의 판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었는지 알아볼 거고요. 또 AI라는 아주 최신 기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비밀을 살짝 엿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계에서 가장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 논쟁까지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수세기 동안 철학자들을 괴롭혀온 질문, 플라톤의 문제입니다. 플라톤의 주장은 들어보면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건 사실 이 세상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방대한 세상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그 답이 바로 선천적 지식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경험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현대 인지과학은 이 문제의 틀 자체를 그냥 바꿔버립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느냐.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죠. 현대과학의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아기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겐 세상을 끊임없이 탐구하려는 선천적인 충동이 있어요. 둘째, 이 실험과 탐구의 목적은 당연히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걸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딱 합치면 정말 놀라운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내장된 건 완성된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스스로 발견해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바로 이 문장, 이게 바로 새로운 관점의 핵심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와,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우리가 가진 건 정답지가 아니라 정답을 찾는 기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선천적 지식으로 꽉 채워진 하드디스크 같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을 탐색하고 이해하고 배우도록 프로그래밍된 아주 강력한 선천적 학습 메커니즘, 말하자면 일종의 탐색 알고리즘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선천적인 학습 구조, 이 내장된 도구라는 게 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인지과학자들은 우리가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툴킷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가만히 있질 못하는 탐험 욕구, 또 혹시 이건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 하고 가설을 세우는 능력,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연결짓는 추론 능력,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기존의 생각을 유연하게 고치는 능력까지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학습 엔진의 핵심 부품들인 셈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엔진을 이용해서 뭘 하느냐? 바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공을 던지면 아래로 떨어진다는 물리 법칙, 줄을 서야 한다는 사회 규칙, 복잡한 언어의 문법 구조, 그리고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는지 같은 도구 사용법까지요. 이 모든 건 태어날 때부터 알았던 게 아니라 우리의 학습 엔진이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인 거죠. 자, 이 개념이 아직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 제가 아주 기가 막힌 현대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요. AI한테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과 우리 인간의 뇌에 처음부터 내장된 것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AI의 학습 알고리즘은 인간의 탐험 욕구랑 비슷하고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인과 추론 능력과 닮았어요. 또 데이터를 탐색하는 전략은 가설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딱 들어맞죠. 마치 설계도는 같은데 서로 다른 언어로 쓰인 것 같달까요? 결국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아이의 뇌는 일종의 생물학적 학습 기계이고 이건 AI가 작동하는 원리와 근본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정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는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아이디어가 사실 얼마나 거대한 철학적인 전환인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두 관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관점은 우리 마음을 이미 지식으로 가득 채워진 보물상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대 인지과학은 마음을 지식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발견 엔진으로 보는 거죠.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론을 딱 한마디로 압축하는 정말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은 작은 과학자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탐구하고 가설을 세우고 또 실험을 통해서 배우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 이론의 가장 완벽한 증거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과학이 아니겠죠. 하나의 답을 찾으면 과학은 언제나 더 깊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니까요. 이제 과학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뜨거운 논쟁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치열하게 논쟁 중입니다. 아기들이 정말로 세상의 인과관계라는 그 깊은 구조를 이해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통계적인 패턴을 기가 막히게 잘 포착하는 걸까요? 이 미묘한 차이가 인간 지능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아기들 보면 어떠세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계속 보살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아기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학습 기계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매혹적인 역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학습의 역설이 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즉, 왜?라는 질문의 세계로 들어가 볼 겁니다. 이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인과디도라는 걸 만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최첨단 기술인 인공지능의 미래와 이어지는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건 뭐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했을 법한 그런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자기 신발끈 하나 제대로 못 묶는 아기가 어떻게 학습의 천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과학적 증거가 가리키는 건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어른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배운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아이들은 그냥 스펀지 같다고 하잖아요. 주변 정보를 그냥 쫙쫙 빨아들인다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옛날 생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이들은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만의 세계 모델을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뭐랄까 건축과에 더 가깝다는 거죠. 훨씬 더 능동적이고 똑똑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앨리슨 고프닉이라는 연구원의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이분의 이론은요,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말 180도 바꿔놓습니다. 고프닉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학습을 잘하는 비결은 단순히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럼 뭐냐? 바로 뇌 속의 인과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 때문이라는 거죠. 이 인과 모델이 뭐냐면 말 그대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지도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한번 보세요. 연관학습이라는 건 그냥 번개가 치니까 좀 있다가 천둥이 치네 하고 두 사건을 연결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과학습은 다릅니다. 번개가 공기를 뜨겁게 만들기 때문에 천둥이 치는구나 하고 원인을 이해하는 거죠. 이 둘 사이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아이들이 정말 인과관계를 이해한다고 싶으실 텐데요. 그 증거는 바로 아이들의 행동, 특히 놀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앨리슨 고프닉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작은 과학자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 표현 같아요. 아이들의 행동을 그냥 의미 없는 장난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게 다 실험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 먼저 세상을 유심히 관찰하죠. 그러고는 이건 왜 이렇지? 하면서 자기만의 가설을 세웁니다. 그 다음엔
직접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물건을 던져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수정해 나갑니다. 이거 완전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과정이랑 똑같잖아요. 아기가 식탁 의자에 앉아서 숟가락을 잡고 떨어뜨리는 거 많이들 보셨죠? 부모님은 주워주느라 힘든데 아기는 재밌다고 계속 하잖아요. 이게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소리가 나네? 바닥에 닿네? 하면서 중력이라는 물리 법칙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있는 아주 진지한 실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아이들이 하는 이런 수많은 작은 실험들이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아이의 머릿속에 아주 거대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거대한 게 바로 인과 지도인데요. 이 지도는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는 물리적 인과성, 그러니까 사물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고요. 다른 하나는 심리적 인과성, 즉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물리적 인과성부터 볼까요? 예를 들어 아기한테 공 A가 굴러가서 공 B를 딱 치는 걸 보여주면요. 아기는 당연히 공 B가 움직일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만약에 공 B가 안 움직이면 아기는 깜짝 놀라면서 왜 안 움직이지? 하고 더 뚫어지게 쳐다봐요. 이건 그냥 두 공이 같이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A가 B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원인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심리적 인과성입니다. 아기들은요, 어른이 컵을 향해서 손을 뻗는 걸 보면, 아, 저 어른이 목이 말라서 컵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 행동 뒤에 숨은 의도를 읽어냅니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 즉, 사회적 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이해, 이 모든 원인과 결과의 연결망에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인과지도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세상의 작동 원리에 대한 청사진인 셈이죠.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방식이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다 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과는 떨어진다. 공도 떨어진다. 돌멩이도 떨어진다. 끝이 없죠. 하지만 중력이라는 단 하나의 규칙, 즉 인과 모델을 이해하면 이 모든 현상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훨씬 효율적이고 강력한 학습 방법인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기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끝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아기들의 학습 원리가 오늘날 인류의 가장 큰 기술적 도전 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 AI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앨리슨 고프니크의 이 연구는 단순히 아동 심리학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는 진짜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AI 연구자들이 던지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기계가 인간처럼 똑똑해지려면 단순히 데이터만 많이 학습하는 걸 넘어서 아기들처럼 세상에 대한 자신만의 인과 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걸까? 즉, 왜?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걸까?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지점, 즉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아이들의 이 능력이 우리가 아직 만들지 못한 진짜 인공지능, 강인공지능을 만드는데 빠져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일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어쩌면 인공지능의 다음 혁신은 바로 아기처럼 생각하는 AI에서 시작될지도 모르는 일 아닐까요? 인류의 가장 최첨단 기술이 가장 원초적인 학습 방식에서 해답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